말 그대로 하면 위헌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잖아요. 헌법 불합치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똑같은 얘기 같은데. 특히나 이 최근에 그 박송희 사건이라든가 박세리 사건, 공교롭게 둘 다 박씨시네요. 이 가족과 금전으로 인해 갈등을 빚으면서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끌기도 했었죠. 현재 이런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신윤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낯선 분이 계시죠? 예, 원래는 문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문 변호사님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더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개그맨 박송희 씨가 형과 형수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에서 이 박송희 씨의 부친이 야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내세운 게 뭐였냐면 이 아마 친족 상도례, 이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 제 328조 1항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거를 좀 악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만약 인정되면 처벌을 이제 안 받게 되니까 그 사건을 그렇죠. 이제 싹 무마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위 친족 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 328조 제 1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결정을 내렸었죠. 예, 예. 그럼 우선 친족 상도례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한자로 서로 상자를 써서 친족 간의 도, 이 흠집도자를 쓰더라고요. 이 절도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시나 혹은 법규를 규정했다라고 해서 친족 상도례라는 말을 쓰는데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에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하기를 친족 상도례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그 제 323조 또 뭐냐면 권리 행사 방해죄라는 걸 규정한 거예요. 이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같은 도 제 2항에서는 제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권리 행사 방해 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친족 상도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헌재는 이번에 이 형법 제 328조 중에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제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그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제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네. 형법 328조 제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헌재는 이 328조 제1항 친족 상대를 규정한 취지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가족 간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다. 다시 말하면 이 친족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법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제 328조 1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형을 다 면제할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래 제도적 취지에도 반한다 이렇게 본 거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 그 박송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박세리 사건, 공교롭게 둘 다 박씨시네요. 이 박세리, 박송희 사건에서 이 가족과 금전으로 인해 갈등을 빚으면서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끌기도 했었죠. 그런데 형법 32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예, 결정을 그렇죠. 했는데 그 같은 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형법 제 328조의 2항은 무조건 뭐 형 처벌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처벌하고 싶으면 고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처벌하기 원해, 그럼 고소를 해. 그럼 내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침해되거나 이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친족 상대를 규정한 제 328조가 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 범죄에 준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은 이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을 훔치거나 혹은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서 예, 예. 위헌 결정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위헌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예.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위헌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잖아요. 헌법 불합치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 불합치인데 사실상의 위헌 결정과 동일해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 위헌 결정은 이 결정하는 즉시 그 법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보통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법을 개정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그거를 개정 안 했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 그 시간을 넘긴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하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은 효력을 유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헌재 이런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예, 헌재가 이 규정을 2025년 12월까지 개정해라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까지는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이게 규정이 없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선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12월 28일까지 법 개정을 못했다. 이제는 이 형을 면제하는 규정 자체가 이제 효력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이건 다른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처벌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new당부@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최대한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